안녕하세요. 4월 15일 한놈만 팬다 원팩장입니다. 오늘 리뷰 종목은 SPG입니다. 오늘 사실 다른 인터넷 관련주, 그러니까 AI 관련주 그동안 다뤘던 요 종목들이 요새 시세가 핫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로봇 관련주를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거 안 하면 영상을 하루에 한 개, 두 개 찍는데 그러다 보면 다 끝난 다음에 또 해서 또 시기를 많이 놓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시기에서 저는 지속적인 하락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장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로봇 섹터 자체가 트레이딩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에요, 지금. 그리고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섹터 자체가. 그래서 로봇 섹터의 그 트레이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폭락후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는 트레이딩이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트레이딩에 손실 여부, 수익 여부를 따지지 마시고 움직이셔야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번 논해 보시죠. 일단 내용들을 한번 먼저 볼까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전 영상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SPG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 개발하는 회사죠. 그래서 액추에이터가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구동장치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팔의 관절, 관절을 움직이지만 로봇의 심장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작지만 강한 힘을 제공하고요. 정교한 움직임을 제어해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로봇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 관절 부분은. 구성 요소로 보시면 감속기, 모터, 제어기, 통합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핵심 부품으로 로봇의 관절, 심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움직임의 정확성을 결정하고 효율성과 성능을 좌우하고 국산화 필요성이 높아요. SPG 같은 경우는 이 액추에이터의 정통적인 우리나라의 최강자였죠. 그 부분에서 요번에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로봇 테마 자체가 상승을 강하게 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긴 합니다.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능과 기능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이죠. 그래서 관절을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작지만 강한 힘을 제공하는 것, 또 다양한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 로봇의 유연성을 결정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밀한 위치 제어가 로봇 관절의 핵심이기 때문에 로봇 관절의 핵심을 담당하는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봇의 거의 전부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한때 정교한 제어죠. 미세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고 복잡한 작업 수행 가능, 안전성 향상, 인간과의 상호관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로봇을 인간화에 가까운 모습으로 하되 더 힘이 세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가진 어떠한 가상의 물체를 만드는 게 휴먼 로봇의 실체 아닙니까? 거기다가 두뇌의 기능도 갖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의 중심이 되는 어쨌든 그 관절을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액추에이터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해도 끝도 없죠. 근데 어쨌든 넘어갈게요. SPG 액추에이터 개발 현황이에요. 기존 감속기 기술에 제어기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박형과 경량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또 고효율 모터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고요. 기대 효과로 보면 로봇의 성능 향상과 공간 활용도 증가, 에너지 활용성 개선, 국산화로 비용 절감하는 부분, 또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개발의 시기적 중요성이에요. 감속기 단독 사업이 성숙기에 들어갔어요. 성숙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 감속기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전환점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지금 SPG 같은 경우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SPG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성장기와 맞춰서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시장 규모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면서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부품 국산화의 필요성이 굉장히 필요했죠. 그래서 해외 의존도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국내 기술력 향상 기회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속기 시장이 포화 상태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휴머노이드 쪽으로 지금 SPG도 초점을 맞추고 있면서 이 부분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부품의 높은 부가가치와 기술 집약적 산업 특성 또 수출 경쟁력 확보 가능을 통해서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동향을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 옵티머스죠. 173에 73kg FSD
칩을 탑재했고요. 와이파이하고 LTE를 연결하면서 2.3kW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요. 샤오미 420 같은 경우는 177에 52kg, 곡면 OLED 얼굴이고요. 13개 관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메탈 프로 별명을 갖고 있죠. 국내 기업 같은 경우 SPG가 액추에이터 개발과 초박형 경량화, 국산화 추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죠. 테슬라든 샤오미든 이외에 또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의 어쨌든 가장 중추되는 액추에이터 시장에 SPG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2029년까지 243조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급속한 성장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어. 그 노동력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은 활약을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활약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AI 기술 통합으로 기술 발전 방향을 잡고 있고요. 정교한 동작을 구현하고 인간 로봇 상호작용을 통해서 안정성 강화까지 맞추고 있습니다. SPG 경쟁력과 시장 전망이 주목받는 이유예요. 로봇 핵심 부품이죠. 액추에이터 개발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기존 기술력을 활용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쪽까지 완전히 점령하고 정복해서 이 부분을 국산화해서 완전히 그 핵심 기술의 중점에 서겠다. 요게 지금 SPG가 경쟁력이고 또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박형과 경량화 이 부분에 있어서 선두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제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산화 가능성이에요. SPG 같은 경우 국산화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해외 의존도를 감소하고 기술 자립도 향상과 함께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납니다. 다행히 비용 절감 효과는 당연히 경쟁력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겁니다. 주가 모멘텀 같은 경우도 로봇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향후 더 성장할 걸로 보고요. 그래서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고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장 전체가 떨어지는 와중에 지금 반등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또 떨어지는 과정이 있을 거고 이 과정 중에 어쨌든 로봇이란 섹터는 향후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섹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로봇 섹터 안에 중요한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는 무거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의 지수 자체가 떨어지는 국면이면 로봇 섹터의 군들은 싸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시총 자체가 싸든 회사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총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면 같이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SPG 기술력과 제품 라인업이에요. 표준 AC/DC 모터죠.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고요. 고효율 설계가 가능합니다. 또 맞춤형 솔루션을 설계할 수 있고요. BLDC 모터예요. 높은 정밀도, 긴 수명, 저소음이 특성이죠. 또 감속기 부분에선 초소형 설계와 고출력이 실현이 되고 다양한 감속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콘덴서와 컨트롤러 부분에서는 안정적 전원 공급과 정밀 제어 기능, 시스템 최적화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SPG 글로벌 네트워크와 성과입니다. 50년 전통이죠. 모터 솔루션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이미 성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군까지 지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입지를 보시면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요. 국제 표준 인증 획득으로 신뢰성이 인증되고 있죠. 또 기술력 및 품질 관련 다수의 수상 실적을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모습이죠. 미래 전략으로 보시면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 선도하는 게 목표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산업의 미래와 SPG 역할입니다. 로보틱스 산업의 중요성이죠. 로봇 관절 구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교한 움직임을 제어한다거나 다양한 산업 적용, 시장 규모 확대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PG 기술 혁신과 시장 선도입니다. 초박형 경량화 기술이죠. 이 부분이 선도예요. 그리고 감속기, 모터, 제어기를 통합할 수 있고 완전 국산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국내 액추에이터 산업의 발전입니다. 부품의 국산화를 실현했고요. 고부가 가치가 창출이 되겠죠. 당연히 이 부분은 가격에 저렴해지면서 경쟁력이 상당히
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구부 가치가 당연히 창출될 겁니다. 또 로봇 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봤던 북산화 실현이라든가 뭐 어쨌든지 간에 여기 초박형 경량화 기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향후 승패를 가름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액추에이터 시장의 SPG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차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트레이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SPG랑 로봇 섹터는 굉장히 중요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향후 잘 될 거예요. 잘 되고 잘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 관심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게 된다면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섹터긴 합니다. 로봇 섹터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 로봇 섹터는 우리가 꼭 안고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면 보세요. 솔트룩스라는 회사입니다. 오늘 뭐 솔트룩스, 뭐 이집트 소프트, 뭐 그 외에 AI 관련주들을 먼저 다루려고 했는데 지금 이 흐름을 보세요.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얘네가 작년 8월부터 움직였어요. 8월부터 바닥을 잡고 쭉쭉 움직였죠. 그러면서 암흑기라 볼리는 12월부터 요 라인까지, 그죠? 요 라인까지 시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AI 관련해 가지고 요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종목들이. 그러면서 이 시장의 중심을 잡았는데 이 종목들이 로봇 그 그죠? 그 계엄령 이후에 그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쨌든 시장의 주도주로 등극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어쨌든 잘 싶었지만 얘가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여기 장기 입형까지가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과정 중에 장기 입형까지 물렸습니다. 물론 이런 흐름은 모든 종목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바닥을 잡고 올라간 종목들의 장기 입형까지 상승에 물리는 건 당연한 건데 이 과정에서 얘네처럼 아주 강하다고 느껴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 사실 더 많이 올라간 이후에 순차적인 하락을 통해서 요 장기 입형을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게 수순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강하다고 느꼈던 종목들도 이런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힘이 없고 돈이 없다는 게 결정적인 겁니다. 돈이 없다는 게. 그러면 만약에 이 흐름을 보이지 않고 그냥 쭉 가려면 어떤 흐름을 보여줘야 되냐면 시장이 완전히 돌아야 돼요. 완전히 도는 흐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를 필두로 다 폭락을 한 과정에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지금 돌파돼서 다시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다시 붕괴한다고 봅니다. 바닥을 붕괴하고 여기서도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 솔트룩스처럼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뭐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꽂고 나서 다시 돌파하는 형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솔트룩스 화면을 갖고 온 거고 이지트 소프트를 보세요. 이지트 소프트도 마찬가지죠. 8월부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중심이죠. AI 대장주인데 얘 같은 경우도 눌림 이후에 돌파를 못해요. 돌파를 못하고 장기 입형까지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 시장 하락할 때 같이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탄력적인 반등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가뜩이나 얘네처럼 강하게 시작한 종목 자체도 시장의 힘이었기 때문에 한쪽 섹터를 계속 올리는 형태가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자꾸 돈이 힘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올리고 나서 쉬는 과정 동안 또 다른 과정을 올리고 또 쉬는 과정을 통하고 그래서 계속 순환매 형태의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섹터 자체가. 근데 지금 하물며 지금 하락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하락장이거든요. 그 하락장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의 움직임은 우리가 트레이딩 과정으로 우리가 잘 승화를 시켜야지만 하는 과정이라 봅니다. 무슨 얘기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제가 로봇 관련 테마에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종목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죠. 뭐 말씀드렸냐면 얘가 시장을 선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실 여기서 눌림을 받았어야 됩니다. 눌림을 받지 않고 튀었단 말이에요. 시장의 그 매수 포인트들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죠. 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처음 눌림 자리에 오면 당연히 얘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힘없이 밀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얘가 대장이라 하는 애가 밀려버리다 보니까 이 대장 이외의 종목들은 더 심하게 밀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 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증시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고개를 드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들 수도 있고요. 여기서 다시 꼬꾸라질 수도 있고요.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간에서는 얘가 이만큼 왔다는 건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대장이 이만큼 왔다는 건 주변주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고 주변주 같은 경우는 다시 내려와서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 최소한 장기 입형을 붕괴되는 구간까지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그 주변주가 장기 입형이 붕괴되는 구간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붕괴돼서 요 라인 아래서 자리를 잡는 구간까지 나머지 종목들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위시로 한 로봇 테마주 성격의 주주들이 같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뭐 고점을 돌파하기도 하고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SPG 같은 경우 어떤 흐름을 봐야 되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SPG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 지수예요. 나스닥 지수인데 제가 제 채널에 요 영상을 저번 주 일주일 내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얘가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20배가 올라왔어요. 지수 기준으로 20배가 올라왔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올 때 어떤 흐름이 나오겠습니까? 이전에 이런 강한 흐름이 나올 때, 그죠? 테슬라 100달러 가고 뭐 엔비디아 100달러 가고 주식 분할하기 전에 그 가격이 100달러 갔을 때의 흐름을 보시면 강한 하락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양봉 나오죠. 또 밑에서부터 올라온 양봉 이렇게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너무 급하게 나왔죠. 크기를 보세요. 크기를 이만큼의 부분을 한 번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꼬리 달고 올라오겠죠. 그리고 얘가 양봉이 될 수 있어요. 요봉이 양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양봉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음봉으로 나오고 이렇게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반등이 크게 나왔으니까 그거를 예측할 필요 없이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여기까지는 갈 거냐 안 갈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최소한 저는 12,900 더 심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요번 밑에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요 구간에서 각 종목마다 대응책이 틀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은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집을 해야 되는 게 있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로봇테마 요 섹터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말씀드렸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 장기 입형 쪽으로 내려올 때까지 어쨌든 지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왜냐? 시장이 더 하락할 걸로 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근데 시장이 하락 안 할 거다, 상승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 가설을 세우시면 안 되죠. 근데 저는 하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일봉이에요. 나스닥 일봉으로 보시면 강하게 하락한 이후에 강하게 상승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갑자기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떨어진 폭도 크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올라온 폭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는 쉽게 갈 수 있겠죠. 18,000을 넘거나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다시 폭락을 하면 이제 시장은 절망의 구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움직이는 요 구간에 이제 바닥을 잡았다 하고 안심하고 손을 놓고 계시지 마시고 이 구간에서 제가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이제 부의 재분배가 드러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설자 실패하더라도 트레이딩을 하면서 내 자산을 불리는데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대응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SPG라는 종목을 갖고 온 겁니다. 다른 종목들 잘 나가는 종목들 갖고 와서 하면은 저도 이거 방송하기 찍기가 좋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이거를 가지고 제가 리딩을 해서 실적을 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나리오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구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 게 유리하고 또 하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거죠.
보시면은 이게 종합이에요. 우리나라 종합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의 그 모습을 보세요. 이게 어딥니까? 이게 계엄령 바닥이죠. 그리고 제가 항상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계엄령의 바닥은 앞으로 당분간 깨질 일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악재에 의한 바닥을 찍고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안 깰 거다. 미국 시장이 아무리 폭락해도 깨지 않을 거다 했는데 깼어요. 깼습니다. 뭐 깼습니까? 트럼프 때문에 깼죠. 트럼프의 관세 이 부분에 깼습니다. 그러면 얘가 한번 깼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바닥은 이제 어려운 바닥이 아닙니다. 확보한 바닥도 아니고요. 그러면 뭐 여기를 깼기 때문에 야 이게 기록적인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우리나라 증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처럼 뭐 펌핑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고 우리나라도 하락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할 수 없죠. 그러면 그동안 만약에 트레이드 과정에서 많이 매집을 해놓은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수익을 계속 나오면서 오히려 더 좋은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이렇게 했다가 다시 분기하는 과정이 저는 더 정배라고 봐요. 더 정배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저평가된 상태에서 추가 더 붕괴가 있을 수 있게 쉬울까라는 부분은 저도 약간 의문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만 본다면 전 더 붕괴한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얘도 어쨌든 하방 공격이 다시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곧바로 올라가는 형태보다는 아마 하방 공격이 한번 더 크게 있을 거다.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트레이딩이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PG죠. SPG가 중간중간에 라인이 있었어요. 그죠? 라인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라인에서 지금 마지막 라인까지는 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죠? 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쯤에서는 반등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 라인이죠. 밑에서 개파락하고 양봉 나온 구간 여기서는 돌파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안 되면서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이 왜 나왔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같이 나온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힘이 없어요. 시장에 힘이 없다 보니까 올려야 되는데 이거에 중심이 되는 주식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못 올라갔죠. 못 올라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떨어지는 구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요 구간 얘가 다시 떨어져서 여기서 자리를 잡는 구간이 필요하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와 다르게 다른 주변주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 게 정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모아온 구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의 손해가 있더라도 여기서 일단 반 이상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요 라인이죠. 17,990원. 요 라인에 또 매수를 대놓고 요 라인이랑 또 요 저번에 라인 또 2만원 라인이죠. 요 라인에 다시 추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흐름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유행하는 분기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될 것 같아요. SPG 같은 경우. 그래서 저점도 분기하는 흐름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까지를 이 SPG로만 보시면 안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엮여서 한번 보시는 과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연히 올라가겠지 하지 마시고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로봇 테마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자리 잡고 올라가게 되면 다시 탄력적인 이런 흐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은 언젠가 다시 돌파할 걸로 봅니다. 시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주식의 흐름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주식의 흐름이 추가적인 하락에 전 더 보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이죠. 저는 여기까지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본다는 건 굉장히 큰 거고요. 강할 경우는 여기까지도 본단 말이에요. 물론 이걸 한 방에 이렇게 가진 않겠죠. 한 방에 간다 그러면 정말 땡큐죠. 이때는 그냥 뭐 G80는 뭐 다 박으면 되죠. 상방으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아주 큰 부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쉽게는 안 올 겁니다. 아주 흔들까 이것처럼 지금 이렇게 식으로 흔들 겁니다. 이게 월봉으로 보니까 흐름이 좀 그런데 일봉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강하게 올리면 이걸 바닥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붕괴할 거고 또 내려가 사람들이 절망할 때쯤 되면 또 많이 올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계단식으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내려갈 때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내려갈 때가 더 공포스러운 건 뭐냐면 이 속도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실제로 변뜨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뭐 이거 뭐 너무 고점에 들어가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너무 과도하게 계산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버티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이쯤 내려오면 레버리지를 과하게 쓰면 어마어마하게 공포감이 휩싸일 겁니다. 근데 공포감이 휩싸이든 말든 사실 그 시나리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라인마다 무조건 사야 돼요.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거나 정리를 하고 다음 포지션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요번 장의 특징은, 요번 하락장의 특징은 트레이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트레이딩이 어떤 종목마다 각자 다른 형태로 움직여지는데, 특히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딩이 가장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 부분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축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축으로 보시고, 뭐 레인보우틱스가 무조건 답은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 상승을 이끌었던 주식이거든요. 그다음 얘를 통해서 답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트 소프트를 통해서 우리가 AI 관련주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인터넷 관련주를.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가 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야후 뭐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 계보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 굉장히 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이 간다고 해서 이렇게 쭉 하면 누구나 다 쉽게 가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구조관들을 준단 말이에요.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견디고 손절을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로봇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대장주니까 요 라인까지 오겠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 대비해서 한 이 정도까지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흘러도 상당히 버티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쫓아간 사람 많거든요.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삼성이 어쩌고 한다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어찌 됐든 쫓아간 사람이든 눌리는데 사는 사람이든 괴롭긴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면. 그렇다면 어쨌든지 간에 이 구간 아래에서의 어떤 움직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얘가. 그렇다 그러면 얘를 제외한 다른 로봇 섹터들은 더 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겁먹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구간이 오는데 매수를 안 하면 안 돼요. 매수를 안 하면 이 시나리오 투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거듭 말씀드리자면 악재가 오고 시장이 나빠야, 또 종목이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어야 그 구간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좋다고 그러면 왜 와요?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어쨌든 종목이라는 게 가격이 비싼 게 악재가 되든 뭐 어떤 악재가 있든 했을 때 종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가 아니라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오는 거는 항상 또 나중에 보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거의 트레이딩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시장의 흐름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나쁘다거나 섹터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계속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버틸 수만 있다면 뭐 무리가 없죠. 근데 이왕이면 좀 효율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PG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SPG 종목을 얘기하는 거니까 SPG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죠. 올라왔잖아요. 이제 올라왔잖아요. 만약 여기서 뭐 이렇게 보면 라인을 제가 지금 삭제를 하는데 어쨌든 다시 그린다 보면 뭐 이런 대충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왔을 때 보면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샀을 때 평단가 대비해서 손실이 나 있겠죠, 조금. 그렇다고 그래도 여기서 과감하게 50% 이상은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돌파하면 당연히 수익이겠지만 이 돌파를 기다리지 마시고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요 라인과 요 바닥 라인에 추가를 하면서 단가를 낮추시고, 또 이걸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겁먹지 말고 추가를 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장이 강한 하락과 함께 다시 강한 반등이 올 때 그때 수익을 챙기면서 또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번 하락장에서 지금 로봇 테마를 만약에 노리고 로봇 섹터를 가지고 계신다면 한 3번 정도의 큰 트레이딩 구간이 발생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트레이딩 구간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은 정리하고, 만약에 가더라도
다시 눌렸다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여기를 붕괴 안 하더라도 눌렸다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정리하고 났더니 이렇게 갑자기 강한 붕으로 땡긴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야 나는 이 조금의 어떠한 움직임도 못하겠어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아니니까, 이 시나리오 벗어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100% 정리를 하면 좋지만 100%안 하더라도 난 손해보기 싫다 그러면 한 50% 정도, 50% 정리한다 그러면 어쨌든 땡겨 올라가면 50%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요 고점 라인 돌파할 겁니다. 시기의 문제예요. 시기의 문제인데 이 시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길어질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테마의 섹터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고 좋다 그러면, 얘를 비롯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종목들이 많겠죠. 그 종목들을, 그래 그 섹터들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로봇 섹터라고 대충 봤을 때 이런 섹터들의 움직임이죠. 이런 섹터들의 움직임, 이 종목들의 움직임은 향후 시장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시장의 중심이 될 종목들이 그냥 무작정 올라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런 과정들을 다시 내려와서 자리 잡는 요 과정들까지도 적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구간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요 부분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서 보면 고점 찍고 한없이 날아갈 것 같지만 요 바닥에 오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바닥에 오면 본격적인 다시 상승을 노릴 겁니다. 그때 레인보우틱스가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지, 주변주들이 훨씬 더 많이 지금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될지는 몰라요. 그건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어디 움직이면서 먼저 나올지 모르지만 최소한 바닥을 잡는 흐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딩을 한번 하시는 구간이 맞다, 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 섹터를 가지고 계시다면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런 쪽으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